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경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면역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인식이 강화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방법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힘, 이것을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하죠. 실제로 코로나 시대에 똑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도 있고 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개인별 차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은 특정 면역 기능이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일시적으로 결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선천적으로 면역 기능을 타고난 것을 우리가 체질,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후천적인 것은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 환경과 습관,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으로 첫 번째는 자신의 선천적 체질에 따른 예방적 접근 방법, 이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생활 습관과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기 관리 방법,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생활 습관과 체질에 대한 전통 의학들을 살펴보면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가 가장 밀접하고 또 체질과 생활 습관에 대한 기준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전통 의학이 있습니다만은 체질과 생활 습관 그리고 균형 잡힌 생활 과학에 대한 접근은 아유르베다가 가장 오래된 역사,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건강을 조절하는 철학으로서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유르베다에서는 체질 유형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개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에 따른 이 신체적 원소의 우세에 따른 체질에 대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생리학적 체질 그리고 생물학적 체액의 우세에 따른 이 체질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르베다의 기본 정신은 실질적으로 자연의 모든 특질로부터서 또한 유형들을 뽑아왔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공기 그리고 불, 물이라고 하는 자연의 원소들의 특질을 우리 개개인의 특질과 체질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독특한 이 체질 유형 분류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공기 체질 유형을 보시면은요, 공기처럼 바람과 에너지 그리고 생명, 움직임과 표현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이 체질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원소가 우세한 불체질 유형인데요. 이 불체질 유형은 열과 빛 그리고 소화와 변형의 특징들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물원소가 우세한 물체질 유형입니다. 물은 그야말로 양육과 성장 그리고 유지와 조직 체계를 특징으로 삼는 물원소의 우세한 물체질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질을 우리 개개인은 모두 하나의 체질식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원소가 개인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다소 다른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유르베다 체질 유형의 특징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비율에 따라서 체질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우리 사람의 체질을 크게 대분류를 해서 10가지 체질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을 생물학적 기질 도샤라고 하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나 불, 물, 강한 한 가지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 이것을 공기 유형, 불 유형, 물 유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혼합 유형입니다. 공기와 불이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 그리고 공기와 물, 불과 공기, 불과 물, 물과 공기, 물과 불처럼 하나 이상의 혼합된 유형이 혼합 유형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이러한 유형은 또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3가지 공기, 불, 물, 이 3가지 기질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유형, 이것이 이 균형 잡힌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대다수는 여기 강한 한 가지 유형 내지는 혼합 유형에 속하는 체질을 갖고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3가지 기질을 모두 균형 있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 구분하는 이 3가지 원소의 우수에 따른 체질별 신체적 특징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공기 유형은 평균 이상의 신장, 이상이거나 또는 이하의 신장, 그리고 야위고 저체중, 그리고 두드러진 정맥을 가지고 있고요. 피부가 건조하면서 안색이 거무스름하거나 또는 눈에 떨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 두피가 건조하고 비듬과 갈라짐 현상이 있습니다. 불유형은 평균의 신장으로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피부, 여드름, 발진, 충혈, 염증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머리털이 가늘고 일찍 백발이 되며 대머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가늘고 빠른 신진대사를 보이는 형들이 주로 불유형에 속합니다. 물유형은 보통 이하나 큰 신장인데요. 가슴이 발달하고 큰 뼈대, 그리고 살찌거나 비만의 유형이 많습니다. 탄력 있는 피부, 그리고 크고 매력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요. 숱이 많고 기름진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며 건치, 그리고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질별 신체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공기 체질은 이렇게 비교적 마른 체형으로 저체중과 마른 체격의 소유자, 그리고 불체질은 보통 체격의 가는 머리카락, 그리고 빠른 신진대사를 보이고 있고요. 물체질은 육중하고 튼튼한 체격, 그리고 좋은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공기의 이미지, 공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과 대비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불처럼 불과 유사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물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한 게 이미지 면에서 훨씬 우리가 체질별 신체적 특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구분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본인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서 체질을 구분하는 별도의 체크리스트라든지 도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 말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면역력 저하나 질병의 징후는 이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기질의 과잉, 즉 도샤의 불균형에 의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질병의 징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보유한 체질의 불균형이 질병을 초래하고 그리고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유르베다가 보는 모든 병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물학
화학적 기질, 도샤의 불균형, 체질의 불균형이 매우 중요한데요. 공기 체질 같은 경우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체중이 감소하고 스태미나가 상실이 되며 불면증이 오고, 그리고 변비와 신경과민, 그리고 불안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체질 유형의 불균형이 오면 이 경우에는 위산과다나 가슴쓰림, 염증, 그리고 궤양, 여드름 또는 출혈, 피부 발진, 달아오름, 설사, 적대적이고 좌절을 맛볼 수 있고 논쟁에 휘말리거나 공격적 성향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체질 유형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은 체중이 증가하고 무기력과 나태, 그리고 점액질, 과다, 그리고 구토와 우울, 슬픔, 욕심, 이런 특질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 생물학적 기질은 선천적, 후천적 요인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아유르베다에서 면역력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이 면역력 향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되는 특성의 요법을 적용해서 부정적 조건을 경감시키는 것, 이것이 아유르베다에서 보는 면역력을 높이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체질적 특성과 생물학적 기질의 불균형을 균형 잡힌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면역력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 처방은 일상생활, 그리고 식사,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는 환경, 습관, 즉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어떻게 균형 잡힌 방법으로 가져갈까 하는 것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체질 유형별로 권장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공기 체질 유형에 불균형이 왔을 때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 체질 유형은 자신 스스로 과도하게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호용적이고 관대하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될 수 있으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빈번한 운동이나 힘든 일, 또 과로한 여행을 피하는 것, 그리고 바람과 추위를 피하고 에어컨 바람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걱정, 동요, 근심을 최대한 줄이는 것, 풍부하고 영양이 많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먹고 강장허브를 복용하며 일찍 자고 또 일찍 푹 휴식을 갖는 것이 공기체질 유형의 균형 잡기의 첫 번째 실천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불체질 유형의 불균형이 왔을 때, 불체질 유형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흥분이나 또는 과격한 행동들이 앞섬으로 인해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용서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피클이나 식초, 고추, 케첩, 탄산음료나 알코올을 가급적, 특히 여기 알코올이 매우 또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에 몰두해서 과로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열기에 가까운 불이나 또는 연기에서 가까이 작업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뜨거운 햇볕이나 밝은 빛을 피하고 또 가급적 사람들과의 논쟁을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실천 행동 양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음식도 과식하지 않도록 하고 액체를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물을 많이 섭취를 해서 불체질 유형의 과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매우 적절한
라이프 스타일에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체질 유형의 같은 경우는 물체질 유형에 불균형이 왔을 때 이걸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발생했을 때는 첫째가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움직이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양식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집착을 줄이고 또 차거나 너무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음물이나 청량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앉아서 하는 일이나 습한 환경의 노출은 물에 물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추위와 습기도 피하고 몸과 마음을 또 가볍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가볍게 빨리 먹는 것, 낮잠을 피하고 사우나와 증기욕을 하는 것도 이 물체질 유형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유형의 권장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결국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아유르베다의 해법입니다. 아유르베다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이 과잉이 됐을 때 그걸로 인한 질병의 발생이 옵니다. 따라서 예방적 접근으로 권장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행하시는 것이 자연치유 회복력,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것들은 생활 습관과 내가 작업하는 환경 개선을 통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체질적 특성과 생물학적 기질의 불규정은 상반되는 특성의 요법을 적용함으로써 부정적 조건을 경감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식사와 습관 이것들을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훌륭한 면역력을 높이는 아유르베다의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르베다의 체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댓글 링크에 설문에 답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해 주신 설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